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7번째 강의인 어레이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기능인 어레이 기능을 숙지하고 어레이 함수를 통해서 루프문을 최소화해서 보다 읽기 쉬운 코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 목적은 어레이 자료 관리 기능을 학습하고 그리고 ES6에서 추가된 어레이 함수의 기능을 학습하는 겁니다. 눈코딩은 최상급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주니어 여러분, 무조건 키보드로 치십시오. 어레이는 다들 아실 겁니다. 샘플로 어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버 어레이하고 1, 2, 4, 5 그리고 스트링 어레이 무비 어레이를 만들고요. 어레이는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시키는 거죠. 뭐 문자가 될 수 있고 숫자가 될 수 있고 섞어서도 나열시킬 수 있습니다. 어레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레이입니다. 영화 어레이를 살펴보면 정보를 나열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보는 보통 그 업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무비 CD와 이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 무비 CD에 대한 장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의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DB상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이언트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다시 DB로 보내는 작업들이 보통 업무 시스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들이 대부분 서버에 작업을 하고요. 최종 결과만을 받아서 화면에 뿌리는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요새는 API 기준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리액터나 이런 툴들이 발달됨에 따라서 서버는 단순하게 그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필요한 기본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그 받은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합한다든지 필터링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상에서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졌고요. ES6에서는 배열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 기존 배열을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값을 변경하는 거는 아시죠? 넘버 어레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8로 바꿔서 콘솔 로그를 하면 실행시켜야겠죠. 2가 8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지금 1, 2, 3, 4, 5에서 맨 첫 번째 거 하나를 없애는 부분입니다. 넘버 어레이에 트 하면 맨 앞의 값이 삭제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언시프트에서 특정한 값을 주면 그 값이 맨 앞에 추가됩니다. 뒤에도 그런 게 있겠죠. 넘버 어레이 팝하면 맨 뒤에 값이 삭제되고요. 넘버 어레이 푸시해서 특정 값을 집어넣으면 맨 뒤에 값이 추가됩니다. 컨트롤 클리어를 해서 터미널을 좀 보기 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중간에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스플라이스를 사용합니다. 리턴한 값에서 3을 삭제해 봅시다. 위치는 0, 1, 2죠. 그 다음에 하나입니다. 넘버 어레이 스플라이스 두 번째 인덱스에 하나의 값을 삭제하죠. 콘솔 록해서 세 번째 값 0, 1, 2 두 번째 인덱스죠. 에서 여기서부터 값 한 개를 삭제한 겁니다. 스플라이스는 단순하게 값을 삭제하는 걸 넘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요 8을 변경하고 싶을 때 기존의 인덱스를 통해서 해당 위치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고 추가시킬 수도 있겠죠. 스플라이스 함수를 통해 값 변경은
넘버 어레이 스플라이스 인덱스가 1이죠. 1에서 하나를 10으로 바꾼 겁니다. 콘솔 록하면 인덱스 1의 값을 8에서 10으로 변경하고 넘버 어레이에서 보면 8이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 위치, 삭제할 수, 그 다음에 이 아규먼트들은 추가되는 값들입니다. 여기서 10 뒤에 20을 하면 보시면 8에서 하나를 지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값들 10하고 20을 집어넣기 때문에 10하고 20이 됩니다. 배열의 자료 추가 및 삭제를 도식화하는 겁니다. 삭제 시프트와 원시프트 그리고 팝, 푸시, 슬라이스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부분 집합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건 슬라이스 함수를 씁니다. const 서브 어레이 콜 넘버 어레이의 슬라이스 2에서 3까지 콘솔 록하면 서브 어레이에서 값을 확인하면 4까지네요. 0, 1, 2에서 3, 4의 전이니까 20과 4가 부분 집합으로 디스플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지금까지 한 것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의한 코딩 규칙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으면 본인이 코딩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자부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전 교육에 객체가 선언됐고 그 객체의 값을 변경하려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딥카피를 해서 사용해라. 즉 원래의 값은 처음 선언된 값은 바꾸지 말라는 형태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넘버 어레이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면 저번 강의에 본 것처럼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오류가 날 확률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배열도 객체와 같이 딥 카피를 통해서 먼저 선언된 값을 변경시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씩 바꿔보면 값 변경은 이렇게 되겠죠. const a1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로 넘버 a를 한 다음에 a1 이렇게 해야지만 넘버 어레이는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이것도 똑같이 하려면 이거는 const a2는 a1을 갖고 와야겠죠. a2를 하면 원하는 a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있던 작업 역시 같이 해주면 됩니다. 다행히 이 슬라이스는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깨치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어레이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콘솔로 해서 배열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생성한 배열들이 참조하는 배열들의 데이터를 해치지 않고 원하는 작업들이 전부 실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undefined 오류가 있네요. 여기서 A6으로 해야 됩니다. 전에 A6으로 선언했거든요.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값이 나왔습니다. 코딩 기축을 하나 추가합니다. 생성된 객체 다음에 배열 역시 내부 값을 추가, 삭제, 변경할 경우 딥카피를 통해 복사한 다음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배열 자체를 다루는 걸 했고요. 지금부터는 배열 함수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클리어하고요. 기능적으로 볼 때 배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루프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그 포루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루프를 쓰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포루프의 사용법은
let I equal 0, I equal normal a 점 length I 플러스 플러스에서 콘솔 록 기본 normal a의 I 이렇게 사용하죠. 뭐 이건 다 아실 테고,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추가됐는데 value of normal a 해서 console log op 하면 그냥 value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이 op을 통해서 선언할 수 있죠. 더 진행하기 전에 이 op과 i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객체를 하나 정의하고요. move 데이터의 첫 번째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for key in object 해서 콘솔 로그를 해보면 이 오브젝트에 키가 나타나죠. 이 부분은 오브젝트의 키스의 오브젝트 콘솔 로그 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C# 같은 경우는 이 배열의 뜰을 탐색할 때 보통 in을 씁니다. 한데 자바스크립트만 op을 쓰고 있거든요. 잘못 사용할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전 강의에 이런 걸 했죠. 콘솔로 move cd in 오브젝트 하면 true가 나오죠. 이 오브젝트에 move cd란 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키워드로 in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쓰다 보니 그냥 for에서 그 오브젝트 키의 이름을 갖고 오는 걸 in을 쓴 거고요. 그 in을 쓰다 보니 다른 언어에서 안 쓰는 op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가요를 한 거기 때문에 코멘트를 좀 시키고요. i를 써서 루프를 돌리는 거 하고 op을 써서 루프를 돌리는 거를 어레이 함수에서는 포이치를 써서 루프를 돌립니다. 점 포이치 하고 value 콘솔 록에 포이치 value 하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이걸 분석해 보면 i를 써서 루프를 돌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거 op은 i가 없어졌죠. 직접 배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포이치는 어떤 형태의 개념이냐면, 이 스크립트를 설명해 보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화면을 지우죠. 그 다음에 먼저 루프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프 안에 숨어서 넘버 어레이에 값을 출력시키는 기능들이 정의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포이치를 쓰게 되면 화면을 클리어하죠. 그리고 넘버 어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포이치를 통해 화면을 출력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루프가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건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거는 데이터가 먼저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의하는 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 거보다 이 두 번째 것이 그 로직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코딩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루프 먼저 생각을 하고 넘버 어레이는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 거는 클리어하고 데이터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아,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소하지만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배열의 그 포이치라든지 기타 함수들은 이 함수형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발된 기능이라고 설명해 놓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하고요. 코멘트 시키고 이 포이치만 갖고 오겠습니다. 배열의 함수는 내부에서 실행하는 함수를 위해서 일관된 아규먼트를 제공합니다. 넘버 어레이 포이치하고 아규먼트를 화면에 출력해 보면 첫 번째 거는 저희 지금 하신 것처럼 값이고요. 두 번째 거는 그 i랑 같습니다.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규먼트가 요 원래 배열, 넘버의 배열을 갖습니다. 저희가 썼던 포이치는 그 중에 첫 번째 값만 갖고 와서 화면에 출력시킨 거죠. 그리고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이렇게 축약해도 같은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이치에서 제공한 아규먼트를 콘솔 록에다 집어넣어 버린 것. 이건 이전 강의에 축약할 때 설명드렸을 겁니다. 또 하나 포이치에서 알아야 될 것은 루프 도중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죠. 포문의 브레이크명이랑 같은 겁니다. 포이치에서는 리턴문을 씁니다. value하고 3보다 작을 때는 콘솔 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 3보다 작을 때만 출력을 하죠. 그 다음은 배열 함수로 데이터를 다룰 때 제일 많이 쓰는 맵과 리듀스,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맵은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 록 넘어레비.맵에서 value 이러면 지금 1, 2, 3, 4, 5가 하나씩 더해져 가지고 2, 3, 4, 5, 6 배열로 바뀌었죠. 즉 어떤 배열을 갖고 와서 이 함수를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로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맵의 특징은 기본이 되는 배열하고 리턴된 배열의 로우수가 같다는 겁니다. 그 뜻은 이 맵은 데이터를 추가시키거나 삭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A란 배열을 변환 함수를 통해서 원하는 B란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을 클리어하고요. 콘솔 록에서 넘버레이를 우선 보이죠. 1, 2, 3, 4, 5 나왔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하나 만들어 보죠. 넘버레이.맵하고 쓸 거는 value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쓰겠습니다. 갖고 와서 인덱스와 value를 리턴하면 샘플하면서 실행을 하면 기존의 1, 2, 3, 4, 5가 인덱스 0은 value가 1인 객체로 이렇게 바뀌었죠. 즉 하나의 값을 객체로 바꾼 겁니다. 이게 객체로 되는 부분들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원래 함수는 이런 식일 겁니다. value와 인덱스를 갖고 와서 객체를 리턴하는데 인덱스는 인덱스로, value는 value로 값을 매핑하죠. 이것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이 하나인데 리턴이죠. 그러면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죠. 객체를 떼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는 객체인지 함수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괄호를 해줘서 요 안에 있는 값을 리턴하게 만들면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값이 됩니다. 축약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십시오. 이렇게 값을 객체로 만들었죠. 하나 더 샘플 하나 만들어 보죠. 샘플 2는 샘플 1에다 맵 객체겠죠. 콘스트 인덱스하고 밸류를 그 객체에서 갖고 오고요. 리턴 인덱스 밸류 하면 샘플 2를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링크드 어레이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이건 뭐냐면 임의의 값 5개를 주고요. 링크드 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 이거는 링크드 어레이에 덱스 하면 기존에 여기서 컬럼을 확장시킨 겁니다. 멀티플라이 해서 value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샘플 3에서 샘플 2에 맵을 해서 리턴 value의 이배수는 임 샘플 3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객체를 변환시킬 수 있고
그 객체에다 특정한 컬럼을 뭐 추가시킬 수도 있고, 그 객체를 기준으로 임의의 스트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부분이 맵이고요. 이 부분은 리액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그리는 엘리멘트를 만드는 기법에 많이 사용되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HTML 문자열을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클리어 시키고, 대상은 무비 데이터 가지고 할게요. 코스트 HTML에서 이거는 무비 어레이에 맵하고요. 무비를 갖고 와서 코스트 이꼴 무비하고 이 중에 cd하고 이름과 장르 갖고 옵니다. 리턴 하는데 테이블로 처리할 거고요. tr로 감싸고 td 무비 cd td 무비 네임 td 장르인데 장르는 어레이죠. 그래서 조인을 하는데 코마로 조인해서 문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콘솔로 HTML 하면 이렇게 TD가 나오죠. 그러면 결과가 맵이기 때문에 그냥 어레이로 변환시킨 겁니다. 어레이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인을 하고요. 그럼 문자열 하나가 됐죠. 여기에 HTML하고 테이블로 감싸주면 데이터를 출력하는 HTML 스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듬으면 맵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이 앞에서 작업해 버리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함수의 리턴 값은 어레이죠. 이 어레이를 다시 조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이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배열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넘버 어레이로 작업해 보죠. 그리고 콘스트 넘어레이에 필터 하고요. 밸류 인건을 출력하면 이게 나머지가 1인 것만 출력하니까 135가 나타나죠. 보통 쓰는 거고요. 이거를 위에 거로 해보면 어레이에 필터를 먼저 하고요. 역시 무비를 갖고 오죠. 그리고 무비.장르가 include sf 하면 sf인 것만 이제 필터 한 다음에 그 문자열로 바뀐 겁니다. 필터에 대해서 하나 더 하면 저희가 삭제하는 기능을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remove 샘플은 넘버 어레이에 필터인데 밸류 하고요. 인덱스 하죠. 그러면 인덱스가 not 2이면 remove 샘플을 출력하면 보시면 상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인덱스에 있는 값을 삭제시킬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안 쓰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언더바로 해가지고 보통 처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핸들링의 끝판왕인 리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복잡하니까 화면을 클리어하고, 우선 인터넷에서 많이 설명하는 배열의 값을 합산하는 거를 해보죠. 콘솔로 넘버 어레이. 우선 필요한 건 리듀서라는 함수입니다. 리듀서 이거는 뭐냐면 accumulator current value, current index, 어레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accumulator의 현재 값을 받아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넘버 어레이에 reducer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을 제정해 줍니다. 그러면 합산된 15가 나오죠. 이게 어떤 거냐면, 우선 reducer는 다른 배열 함수처럼 순서대로 엘리멘트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초기값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ducer라는 함수하고 요게 초기값입니다. 초기값이 0이죠. 0이 어큐뮬레이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스텝별로 값과 인덱스가 선언이 되고, 어레이는 원래 그 어레이를 참조하죠. 또 그래서 아까 여기서 받은 값 있죠. 처음 받은 값에다가 커런트 값을 합산시킨 다음에 이 값을 리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더하니까 1이 돼서 리턴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스텝으로 가면 이 1이 리턴 됐죠. 1이 어큐뮬레이터에 들어가고 커런트 밸류는 2죠. 합치면 3이 돼서 이 어큐뮬레이터에 3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15가 리턴이 되는 거죠. 좀 축약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세 단어만 쓰고요. 인덱스하고 어레이는 보통 안 쓰니까 지우고, 변수형 바꾼 다음에 그냥 저장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reduce라는 단어가 데이터를 줄인다는 개념이죠. 실제 기능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우선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reduce를 기존의 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let acc 하고요. 이거는 초기값은 0입니다. for let i equal 0, i equal number a.length 하고 i 플러스 한 다음에 acc 플러스 equal number a i 하고 console log acc. 예, 이게 같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acc 초기값을 배열로 주고요. 그리고 acc.push number ai 곱하기 2 하고 출력을 해보면 곱하기 2인 배열로 된 겁니다. 이 부분을 reducer2에서요. reducer2를 호출하고 초기값을 배열로 주고요. 여기서 ACC가 배열이죠. push 여기 현재 값에 곱하기 2죠. 곱하기 2를 하면 이 배열에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return ACC 하면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쓰면 더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ACC를 갖고 오고 CU를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map value와 같습니다. reduce가 꼭 값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reduce의 정확한 거는 넘버 어레이란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값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내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이 곱하기 2가 돼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죠. 예, 그래야지 값이 맞습니다.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t reducer 3를 두고, 그리고 여기서 값이 2로 나눴을 때 1인 것만 추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받은 배열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reducer 3를 실행시키면 짝수만 디스플레이 됩니다.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tarray하고
임의의 숫자 5개를 주고요. 폴을 만들고 인덱스 씁니다. T-array에 인덱스 하면 화면 출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배열의 수가 늘어났죠. 단어 자체는 데이터의 축약인데 사용하는 거는 지금 요 설명드린 이 부분 포르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단순하게 축약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함수들은 람다식으로 보통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find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find는 배열에서 특정한 값을 찾는 겁니다. 클리어하고 무비 데이터를 좀 보고요. const find equal movie array find 하고 movie에 cd가 이것이면 find 하고 똑같이 없는 걸 한번 보면 find 그래서 그 찾으면 찾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undefined는 찾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뭐 찾지 못함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sum이라는 게 있습니다. movie array sum 이렇게 하면 콤마 네, 이렇게 true 당연히 없을 때는 false가 나오고 그리고 every라는 게 있는데 모든 값들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rue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find가 sum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짜다 보면 이게 배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통 type of 해가지고 쓰죠. 근데 type of number array 하면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즉 배열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때문에 배열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이 type of를 쓰는 게 아니라 array에 is array, num array 해가지고 true, false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 규약에 원래 어긋나는 겁니다. 예전에 쓴 게 있어가지고 그 호환성 때문에 array는 이런 형태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ort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T-array가 있겠죠. 콘솔로 T-array를 보면 이거를 T-array.sort하고 비교할 수 있게 A, B를 한 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거는 A하고 B를 판단하는 게 A가 B보다 크면 1이고 그렇지 않고 A가 B랑 같으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인 1, 0,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자주 잘못 쓰는 게 그냥 AB만 하죠. 그러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는 false가 0이고 true가 1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true이기 때문에 이게 1이고 나머지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작동하는데 정상적인 거는 1, 0, 마이너스 1로 크고 같고 낮음을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 쓰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쓰십시오. 조인은 아까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조인해 가지고 배열을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 때 쓰죠. 그렇게 쓰는 게 있고 플랫을 보겠습니다. 플랫은
어떤 경우 쓰냐면 지금 보시면 무비 데이터에 보면 장르가 어레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장르만을 갖고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콘솔로 무비 어레이에 맵하고 무비의 장르 이렇게 해보면 이게 배열의 내부의 배열로 갖고 있는 어레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장르죠. 그럴 때는 플랫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배열로 한 단계 깊이를 없애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죠. 중복되는 걸 없애는 거는 new set 하고요. 가로 열고 여기에 중복된 배열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턴이 셋 객체죠. 이거를 어레이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레이 from을 통해서 변환시키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 람다 함수에서 함수 하나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람다 함수를 쓰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 주로 쓰는 배열 함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 배열 함수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더 편한 코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